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들려드리는 주간 IT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세 가지 소식 들려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가장 핫했었던 거는 토스카드였었던 것 같습니다. 토스카드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었는지 관련돼서 조회수도 많이 늘어났었네요. 얼마 전에 신청했었던 카드가 도착을 했고요. 그에 관련된 것들은 따로 한번 리뷰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중에서 첫 번째 소식부터 이야기 드리면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5G가 상용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용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슈가 하나 벌어졌죠.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5G를 직접 써봤던 분들이 약간 좀 불편하다, 사실 좀 많이 불편하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가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자, 이번에 5G가 나오고 나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비싸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잘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통신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통신사들이 대단히 잘못을 했죠. 이 이유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선 하나씩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잘 안 터지는 곳들이요. 우선 5G에 대한 광고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대한민국 구석구석 안 터지는 곳이 없도록 잘 터지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게 되니까 그렇지 않았었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5G에 필요한 기지국이 12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신 3사가 20% 미만의 보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였었고요. 그렇다면 또 서울이 잘 터지느냐? 서울에서도 일부 안 터지는 지역들은 분명히 있고요. 특히 지하라든지 아니면 고층 빌딩이라든지 건물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지금 4G를 쓰시면서 잘 안 터지는 데에서는 3G로 바뀌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 3G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5G가 안 될 경우에 4G LTE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긴 바뀝니다만 조금 느린 경우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간에는 5G 돈을 다 냈는데 4G를 쓰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한 가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사실 더 많은 요금제 논란이 이 무제한 논란에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무제한 요금제죠. 이 무제한 요금제와 같이 맞물리는 게 요금이 비싸다라는 의견입니다. 우선 요금부터 좀 이야기하게 되면은 5G 요금제가 LTE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냐? 잘못하면은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만 따져보게 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우선은 기존의 SKT의 요금제 밝혀진 내용으로 좀 보게 되면 월에 150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주는 요금제가 있는데, 이게 LTE의 경우에는 79,000원 정도입니다. 여기 5G 같은 경우에는 7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5G가 한 4,000원 정도 저렴하게 되죠. 자, 5만원대 요금제도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LTE에서는 5만원대 요금제에 4기가를 줍니다. 그리고 5G는 55,000원대 요금제에 8기가 데이터를 줘요. 그러니까 5,000원 정도를 더 내고서 4기가를 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5G 요금제가 비싸지 않고 비슷하거나 좀 저렴해지게 되죠. 자, 문제가 됐던 건 뭐냐? 이거보다 낮은 요금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자, 4G 같은 경우에는요, 35,000원짜리 요금제, 33,000원짜리 요금제가 있어요. 대신에 월에 1.2기가 정도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되어져 있죠. 근데 5G는 이게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너무 고가의 요금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했다 잘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5G가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데이터가 소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1.2기가로는 턱없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아닌가 싶고요. 더 문제가 됐었던 거는 이제 무제한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랬었죠. 많은 통신사들, 특히 통신 3사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표방하고 나왔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SKT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은 많았었지만은 LGT하고 KT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이 걸려 있었다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데이터를 다 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한이 걸리거나요.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 KT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사람이 이틀 연속으로 매일매일 53GB 이상을 쓰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정상적인 사용 행위가 아니다.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일부러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하거나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다른 일을 벌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단에 나서겠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이게 약관 조항에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저도 5G에 대한 감이
우리가 그 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오진 않습니다. 다만 4G LTE를 기준으로 했었을 경우에는 하루에 53기가 데이터를 다 쓴다? 이건 아직 좀 무리인 일인 것 같아요. 좀 어렵죠. 그런데 5G 시대, 그래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홀로그램을 쓰거나 VR을 쓰게 되면은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겼었을 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게 무제한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걸 지켜라 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였었죠.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KT가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약관은 삭제를 했고요, 요금제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KT 쓰시는 분들, SKT 쓰시는 분들 다 무제한으로 요금제, 정말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건 맞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확실한 건 통신사들이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들, 그 4G LTE 시절에도 같이 나왔었던 문제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전국에서 한꺼번에 터지진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커버리지가 됐었죠. 그렇다면은 언제 정확하게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 다만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주요 거점, 주요 도시, 주요한 포인트에서는 잘 터지지 않겠느냐? 5G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방방곡곡 잘 터지는 게 되려면 한 2022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많은 언론들하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적어도 지금부터 2년 정도 그 이상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정착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5G로 안 갈아타도 되나? 예, 현재로서는 5G하고 4G하고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다만 하반기,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컨텐츠가 나와서 이거는 5G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매력적인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더 가능성이 많고 더 많은 유저들을 모을 수 있겠죠. 우선은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었던 게 잘못이다,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그 MS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일상 IT에 대해서 매일매일 오디오 클립을 올릴 때 그때도 한번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자책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자책 사업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했었죠. 더 중요한 거는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접긴 했겠습니다만, 이 철수에서 담은 처리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전자책을 다운받아 보시거나 전자책을 돈을 주고서 이제 다운받아 보시거나 대여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요, 만약에 지금까지 잘 사용했던 서점이 문을 닫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돈을 주고 구매를 했었던 5만원짜리 혹은 10만원 이상 혹은 100만원 정도의 전자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전자책 각자의 DRM이 다르기 때문에 한 서점에서 사용한 것들은 다른 서점에서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죠. 서로 연대가 되어져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한 서점에 문을 닫는 일이 생긴다?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면은 다른 서점에 한 서점이요, 이관을 시켜주는 작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던 전자책 출판사가 전자책 서점이요, 전자책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한테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이관했었을 경우에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문제는 100%가 다 되진 않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MS의 처리 방식을 보게 되면 참 MS스럽다,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들이 사업을 철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네들 사이트를 통해서 책을 봤던 분들은 앞으로 못 보게 된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환불해 주겠다 라고 나온 거죠. 환불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몇 권을 샀던지 간에 그 전에 내가 샀던 전자책에 대해 환불해 주겠다. 사실 이게 맞는 거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게 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올레라든지 다른 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음원을 샀던지, 그렇지 않으면 영화를 직접 구매를 해서 영구 소장했었을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소유권들 어떤 식으로 지킬 것이냐,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두 번째 소식은 MS의 전자책 사업 철수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정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좀 재밌는 소식 하나 골라봤고요. 배달의 민족 소식입니다. 제5회 배민 신춘 문예가 열렸었죠.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응모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드디어 수상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참여를 보게 되면 25만 건은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25만 명이 했던 건 아니고 여러 번 응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여러 가지 또 부풀린 숫자이긴 하겠죠. 어쨌든 최대인 건 분명합니다. 자, 바로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어떤 당선작들이 나왔냐면 치킨은 살 안 쪄요. 내가 살쪄요.
같이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았었습니다. 우선 바로 들어가서 이번에 당선작 제일 최우수상을 보게 되면은 아빠 힘내세요. 우리고 있잖아요. 사골국물. 이게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골국물을 우린다를 잘 표현을 했죠. 자, 부상으로는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치킨 365마리가 증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분하고 친하거나 알고 계시면은요, 한번 쫓아다니면서 치킨을 얻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365마리. 자, 최우수상 3개도 있습니다. 최우수상 3개. 난 한 방에 있어 삼계탕. 괜찮네요, 이거. 커 보니 피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커피. 대창 무슨 소라를 한우 검통 염통 모르겠네. 한우 건조 염통 모르겠네.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등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분들께는요, 치킨 30마리가 증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삼계탕은 잘 이해하겠는데, 나머지 2개에 대한 해악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우수상도 있습니다. 우수상 10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수상 10개 중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안심하고 먹어. 등심은 내 거니까.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인의 새우깡. 이런 것들이 선정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수상이 더 최우수상 같기는 합니다. 하나 더. 교보문고와 함께한 특별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엔 교보문고도 함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시적인 표현인 것들이 수상이 됐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생했을 당신, 누룽지. 이거 좀 와닿네요. 이게 선정이 되었고 부상으로는 책 100권이 수상되었다라고 합니다. 꽤 재밌는 소식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배민 신춘문예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더 재밌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올해 하분기에는 또 치킨 소믈리에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때 내가 치킨을 좀 잘 먹는다,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3가지 얘기였습니다. 배달의 민족 신춘문예에 대한 것들, MS가 전자책 사업을 접었는데 그냥 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는 소식하고요. 마지막으로 5G 상용화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진통은 계속 겪고 있다. 그래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는 통신사에서 잘못한 거는 맞다. 물론 이제 약관을 짧게 써놨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권리, 소비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줄 필요는 있겠죠. 5G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빠르게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IT 트렌드 우리 그런 거 있었지? 다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